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태풍 쏠릭이 제주도 부근 해상까지 올라오면서 실종과 정전 등 벌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낮부터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태풍이 새벽 사이 제주도 부근 해상까지 북상했습니다. 여전히 강한 중형급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낮부터 서해안을 따라 느린 속도로 이동하겠고 내일 새벽 수도권을 강타하겠습니다. 이후에는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겠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지역에는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됐는데요. 오늘 낮부터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특히 경북 북부에는 50에서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되고요. 경북 남부로는 30에서 80mm, 울릉도와 독도에는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태풍은 최대 풍속이 초속 40m의 강력한 바람을 몰고 옵니다. 초속 20m면 성인도 걷기 힘들 정도고요. 40m면 사람이 날아갈 정도입니다.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태풍의 영향으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7도, 영덕과 경주가 30도, 포항이 2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8도, 독도 27도입니다. 동해상도 흐리고 비가 오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높게 일기 때문에 선박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오후부터는 점차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겠고요. 낮 기온 31도 안팎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월요일에는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9호 태풍 쏠릭이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북 동해안 자치단체들도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농어촌과 건설 현장 할 것 없이 태풍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닐하우스 파이프 사이사이마다 널찍한 로프로 단단히 동여맸습니다. 비닐하우스는 한 곳만 찢어져도 바람에 전체가 날려가기 때문에 미리 대비한 겁니다. 비닐이 한 군데 찢어지면 다 찢어져 버리기 때문에 철저히 해야 됩니다. 과수도 쇠말뚝에 가지를 묶어 바람에 부러지거나 과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놓았습니다. 조생종, 사과라든지 고추는 일찍 수확을 마쳐주시고 또 축사는 날릴 위험이 있으니까 밧줄로 꽁꽁 동여매 주시길 바랍니다. 어선들도 항구에 가지런히 묶여 있습니다. 소규모 항포구보다 안전한 동빈 내항에는 외지 어선들까지 피항해 있습니다. 태풍의 오른쪽 끝에 놓인 경북 동해안은 포구보다는 강풍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설 현장에서도 타워 크레인은 더 고정하고 붐대는 바람에 따라 자유롭게 회전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늦더위에 운영을 일주일 연장한 포항 지역 해수욕장은 시설을 모두 철거해 사실상 폐장에 들어갔습니다. 포항시는 시장에 이어 부시장이 연이어 재해 취약 지역 특별 점검에 나섰습니다. 배수 펌프장과 수상 레저타운, 형산강 둔치 등을 찾아 주요 시설물을 살펴보고 안전 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태풍으로는 거의 한 10년 가까이 넘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점검함으로써 시민들도 같이 긴장을 좀 경각심을 늦추지 않도록. 일선시군은 오늘부터 공무원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으며 기상특보에 신속히 대처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시민들에게도 긴장을 늦추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과 울진해양경찰서는 태풍 쏠릭의 북상에 따라 어제부터 오는 26일까지 위험예보제를 주의보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해경은 기상특보가 발령되는 대로 낚싯배와 레저보트 등 모든 선박의 출항을 통제하고 항포구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해안 지역의 주민들에게 방파제나 갯바위 출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태풍에 대비해 경상북도도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인명피해 우려 지역 240곳을 긴급 점검하고 특히 낙석 위험 구간에 대한 보수공사는 태풍 상륙 직전까지 계속됩니다. 홍석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로와 맞닿은 절벽에 낙석 방지망을 씌우는 공사관장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낙석 방지 공사를 했지만 수분에 약한 퇴저감 절벽은 올해에만 4차례 낙석을 도로변에 쏟아냈고 한 번은
차량까지 덮쳤습니다. 영양 시내로 향하는 주 도로여서 통행량이 적지 않은데 태풍 북상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질 경우 대규모 낙석 피해가 우려되는 곳 중 하나입니다. 영양의 선바우 하고 각 시군 노선을 지정해서 담당 공무원들이 오늘 100% 현장 나가서 사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지방도에도 중장비가 대거 동원돼 일주일째 진행된 낙석 방지 공사가 마무리 중입니다. 이곳은 상습 낙석 구간으로 지난 7월 집중호우 당시에도 무려 100여 톤의 낙석이 떨어져서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낙석 구간을 포함해 경상북도가 태풍과 호우로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고 분석한 곳은 도내 모두 240곳. 이철우 도지사는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해당 지역에 관리 책임자 2명씩을 지정해 수시 예찰을 지시했습니다. 문제는 초속 30m를 훌쩍 넘는 강풍입니다. 도내 15,000동에 달하는 비닐하우스와 수확을 앞둔 과수가 6년 만에 찾아온 초강력 태풍을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경상북도는 경북 동해안과 울산의 상생 발전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 용역 중간 보고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중간 보고에서는 수소차 충전시설 확충 등 스마트 친환경 자동차 산업 육성, 지역 간의 대중교통 환승센터 구축, 해파랑길, 봉수대 등을 연계한 광역 관광 루트 육성 등의 사업이 제시됐습니다. 경북도는 중간 보고에 보고된 사업 외에도 포항과 경주, 울산이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국비 확보를 통해 사업을 구체화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올여름 경주 지역의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경주시는 올여름 오류와 전촌 등 5개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은 28만 9천여 명으로 지난해 55만 1천여 명에 비해 48%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피서객들이 시원한 산과 계곡으로 몰린 데다 울산 지역의 경기 불황으로 기업 하계 휴양소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것도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월성원전 2345기는 국내 유일의 가동 중인 중수로 원전으로 사용 후 해결료 발생량이 경수로에 비해 월등히 많아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2020년대에 접어들면 설계 수명이 끝나게 되는데 정부에 이어 한수원도 최근 수명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시민환경단체들은 사용 후 해결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이참에 조기 폐쇄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5년 30년 설계 수명이 끝난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을 승인하면서 안전성 논란과 법정 공방 등 사회적 갈등을 낳았습니다. 월성 1호기는 당초 수명 연장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수명 연장이 추진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통해 사실상 모든 원전의 수명 연장을 금지했지만 다시 정권이 바뀌면 월성 1호기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제 8차 전력수급 계획은 또 폐쇄로 결정을 했는데 또 차기 정부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수원 정재훈 사장이 최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월성 2345기의 수명 연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안전기준 강화로 인해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사용 후 해결료 처리 문제가 보다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중수로 원전인 월성 2345기는 경수로에 비해 사용 후 해결료가 7, 8배나 더 많이 발생한다며 저장시설이 포화 상태이고 처리 계획도 정하지 못한 상황인 만큼 수명 연장은 무리라는 겁니다. 시민환경단체들은 난관에 봉착한 사용 후 해결료 처리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모든 원전의 수명 연장을 금지하고 발생량이 월등히 많은 월성 원전을 조기에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왕이면 지진 위험도 있기 때문에 좀 조기 가동을 중단해서 발생량을 줄이는 게 좀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최근 사용 후 해결료 처리 계획을 재검토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지만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노력 없이는 원전 지역 주민 동의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월성 원전 2345기에 대한 조기 폐쇄 요구가
사용 후 해결료 처리 문제의 해법을 찾는 단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경상북도 중소기업 우수제품 공동 브랜드 실라리안이 해외 진출을 위해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열린 홍콩 식품 박람회에 실라리안 참여업체 7개사가 참가해 모두 54만 6천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고 다음 달에는 11개 업체가 일본 도쿄에서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섭니다. 도는 지난 99년 실라리안 브랜드를 만들어 도내 우수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매를 돕고 있으며 현재 36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와 연세대학교는 지하수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한 지진 감지 예측을 위한 지하수 관측 기술 공동 개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측은 지진 발생 위험에 따른 지하수의 변화를 측정해 데이터화하고 이를 통해 지진을 예측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술은 지난해 기상청 국가연구과제로 선정돼 2019년까지 7억 9천여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진행되며 지진에 대한 사후 대응 위주의 연구에서 벗어나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관광성 해외 연수를 막기 위해서는 사전 심의와 사후 평가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의회 공무원이 대신 작성하는 식으로 나오는 연수 결과 보고서는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보도에 이호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충북도의회가 주최한 지방의회 해외 연수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연수 프로그램이 의정 활동과 연계성이 있는지 전문가 집단의 사전 검토와 보고서 수준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를 철저히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있는 여행사를 중심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맡기다 보니까 외유성, 관광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은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좀 이 프로그램을 좀 더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특히 사후 연수 결과 보고서를 공무원이 대신 작성하거나 인터넷을 그대로 베껴 쓰는 데 대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의원이 쓴 것이 아니라 이건 누군가가 동행한 공무원이 대충 써줬겠구나 하는 의심 가는 그런 보고서도 저희들이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안동시 의회도 다음 주 해외 연수에 의회 국장 등 의회 직원 7명을 동행합니다. 의원 2명당 수행 공무원 1명꼴로 이들도 선진국의 전문성을 배운다고 하지만 사실상 안내와 의전을 담당하거나 결과 보고서 작성이 관행입니다. 이러한 관행을 막기 위해서는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전심의위원회에서 연수계획 심의와 의원들의 창의적인 보고서 제출을 강제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시민적 관심이 집중돼야 될 것 같고요. 타 지역 사례처럼 시민들의 자발적인 의정직이단, 의회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의원 의정 활동들을 면밀히 검토하는 이런 조직들이 생겨나서 의원들의 해외 연수는 직무와 역할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필요하고 수준 높은 정책 감시와 견제 기술을 습득하는 데 분명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성에 연수 프로그램을 끼워 넣는 식으로 진행되는 의원들의 해외 연수. 이제는 진정성 있게 고쳐야 지방 분권 시대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포스코는 지난 5일 인도네시아 록봄섬에서 발생한 규모 7.0 강진과 관련해 피해 복구 성금 1억 4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성금은 지진 피해자들을 위한 생수와 수건, 의약품 등 긴급 구호폰 구매와 피해 복구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울진군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어제 후포 울릉간 여객선사인 JH페리 한국관광협동조합과 3자 간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한국관광협동조합은 국내외 울진 관광객 유치를 위한 상품 개발과 판촉 활동에 나서고 JH페리는 울진 방문 관광객들의 여객선 운임을 할인하며 울진군은 행정 지원 활동을 펴게 됩니다. 최근 폭염 속에 어린이가 통학버스에 갇혀 숨지거나 다치는 안전사고가 많았는데요. 이 안동의 한 유치원에서는 교육청이 안전벨을 설치하기 전에 안전 가방을 자구책으로 마련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엄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치원 교사들이 빨간 가방을 들고 통학버스에 오릅니다. 버스 맨 뒷자리에 안전가방을 싣고서야
원아들을 태우러 향합니다. 하나 둘 아이들을 버스에 태우고 유치원에 도착해 하차시키고 나면 이제 안전가방 차례입니다. 운전기사가 버스 마지막 자리까지 가서 미처 못 내린 원아가 있는지 살피고 안전가방을 하차시켜 원장실에 반납합니다. 다녀왔습니다. 네. 오늘 총 13명 탔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간 버스 안에서 탑승 인원을 확인하는 일지를 적고 하차 시 육안으로도 확인해왔지만 안전가방 사용으로 이중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냥 육안으로 확인하지만은 가방이 있음으로 해서 한 번 더 좌우로 애들 탔는지 안 탔는지 한 번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유치원 입장에서는 CCTV 등 별도의 장치나 인력을 두지 않아도 돼 안전관리가 한결 쉬워졌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한다든지 돈을 들여서 CCTV를 놓지 않고도 실무를 활용하는 방법이 부모님들에게도 더 안심을 드릴 수 있고. 경북교육청은 이달 안으로 특별 교부금을 받아 올해 도내 모든 유치원과 초등 특수학교의 통합버스에 안전벨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경주시의회는 다음 달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오는 9월 3일까지 시민 제보를 받습니다. 제보 대상은 불합리한 시정과 시민 생활 불편 사항 등으로 접수된 제보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활용되며 제보자의 신분은 비공개로 비밀이 보장됩니다. 경주시의회는 다음 달 10일부터 9일 동안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제13회 한국중등축구연맹 회장배 겸 경북도지사배 국제축구대회가 지난해 영덕에 이어 오는 26일부터 닷새간 울진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대회는 15세 이하 독일 프랑크푸르트 유소년팀 등 해외 8개국 11개 팀과 포철 중학교 등 국내 9개 팀이 참가해 배감 운동장 등 울진군 내 4개 구장에서 기량을 겨루고 차범근 전 국가대표 감독도 경기장을 찾아 선수들을 응원할 예정입니다. 태풍이 새벽 사이 제주도 부근 해상까지 북상했습니다. 여전히 강한 중형급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낮부터 서해안을 따라 느린 속도로 이동하겠고 내일 새벽 수도권을 강타하겠습니다. 이후에는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겠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지역에는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됐는데요. 오늘 낮부터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특히 경북 북부에는 50에서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되고요. 경북 남부로는 30에서 80mm, 울릉도와 독도에는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태풍은 최대 풍속이 초속 40m의 강력한 바람을 몰고 옵니다. 초속 20m면 성인도 걷기 힘들 정도고요. 40m면 사람이 날아갈 정도입니다.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태풍의 영향으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7도, 영덕과 경주가 30도, 포항이 2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8도, 독도 27도입니다. 동해상도 흐리고 비가 오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높게 일기 때문에 선박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오후부터는 점차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겠고요. 낮 기온 31도 안팎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월요일에는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